네, 오해 쟁점 이어가겠습니다. 자, 오늘은 좀 마이너스권 나타납니다. 낙폭이 그래도 1%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이 속에서 지금 방향성 다시 잡겠다 하는 심리가 나타나고 있고요. 그럼에도 갈 종목 갑니다. 뭐 예를 들어서 삼성전기 같은 거는 오늘도 80만 원 넘게 오르고 있고, 뭐 삼성 SDI도 오늘도 물론 변동이 있긴 하지만 플러스권 잘 지키고, LIG, 디펜스 앤 에어로스페이스 잠시 후에 얘기도 나눠보겠지만 흐름 좋고요. 이 스페타시스 오늘 질주하고 있습니다. 54.5% 가깝게 올라가네요. 계속해서 오르는 종목도 많습니다. 여러분, 이 속에서 우리는 어떤 전략이 가장 좋을까요? 두 분 의견 받겠습니다. 주식명가 MTNW 김대준 어드바이저 모셨고요. KB증권 디지털 콘텐츠 팀 박건희 차장 나와주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잠시 쉬다가 또 방향성을 어디로 갈지 지금 또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어제 많이 들어왔는데 요즘 외국인 특징이에요. 이틀 연속, 3일 연속 안 들어와주고 하루 들어왔다가 그 다음날 나가고. 근데 오늘 그 다음날이에요. 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고 있는 종목군을 보니까요. 꽤나 시장에서 화제 집중인 종목들을 많이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쭤보려고요. 박건희 차장님, 여기서 혹시 주목할 만한 종목이 있나요? 삼성중공업을 한번 꼽아와 봤습니다. 삼성중공업이요? 예, 요즘 이제 중공업주가 조금 쉬고 있다가 네. 한 며칠 전부터 조금씩 움직이는 모습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요거는 뭐 크게 이제 실적 시즌이 이제 서서히 다가온다는 것과 함께 두 번째가 이제 LNG 이슈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LNG가 예전에는 경기 민감주로서 사이클 주식의 패턴을 보였다면은 현재는 구조적인 성장의 컨셉이 아니냐 이렇게 좀 보고 싶습니다. 중공업주 뭐 실적은 다 좋게 나올 거를 아실 거예요. 네. 근데 이 실적이 계속 이어지냐가 좀 첫 번째 관건인데, 이거는 이제 LNG라는 구조적인 사이클 때문에 현재 실적하고 플러스 예전에 2007년도쯤에 2차 슈퍼사이클하고 틀리게 또다시 또 다른 수주가 또 붙어가는, 예. 즉 수주 플러스 실적이 계속해서 붙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쉬었다 하지만 다시 갈 채비를 하는 모양새가 아닌가 싶은데요. 자, 이러한 얘기가 있습니다. 현재 보면은 이란 전쟁 이슈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단순하게 생각하면은 전쟁이 이제 서서히 마무리가 된다면 LNG가 그냥 테마로서 끝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네. 많이 하세요. 하지만은 정반대이거든요. 일단은 가깝게는 카타르의 LNG 시설을 복구를 하는데 3년에서 5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공급이 제한이 된 데다가 일단은 아시아 쪽에서는 카타르 쪽 에너지 의존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결국에는 미국의 LNG를 써야 될 걸로 보이고요. 거기다가 발맞춰서 미국 정부가 사실 한몫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에너지부가 DOE라고 그러죠. 사실은 예전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때 정책화를 시킨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은 LNG를 우리가 수출을 승인을 하는 데 있어서 공익의 목적이 담겨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LNG 수출을 승인을 무조건 안 내주고 공인의 목적, 한마디로 표현해서 에너지 안보라는 거가 담겨 있어야 된다. 이렇게 좀 승인을 정책화를 시키다 보니까 최근에도 사실 정책이 제일 무섭죠. 어떤 한 기업이 LNG를 만들어서 수출을 하려고 해도 정책에서 막혀버리면은 다 무산되잖아요. 근데 정부 자체가 한몫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요번에 이러한 카타르 이슈가 결국에는 궁극적으로 에너지 안보라는 이러한 정책을 건드렸기 때문에 미국이 계속해서 LNG 프로젝트를 더 가속화돼서 환경이나 이런 문제하고 상관없이 더 승인을 내고 있는 게 현재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올해 들어서 미국의 LNG 프로젝트의 승인 또는 피드 단계, 최종 투자 단계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LNG를 현재는 아시아라는 것을 중심으로 수요는 계속해서 확정이 돼 있는데 공급이 계속해서 부족한 상태가 향후 몇 년 동안 갈 수 있는 구조적인 얘기라는 얘기죠. 거기다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네. 정부가 한몫을 한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 중심의 LNG에는 조선주에는 삼성중공업이 있다고 보시면 될 걸로 보입니다. 일단 1분기 실적의 턴어라운드가 제일 빠를 종목이 삼성중공업으로 일단 뽑혀 있고요.
그게 이제 가속화가 되는 데에다가 일단은 LNG보다 조금 더 비싼 게 한 10배 정도 더 비싸죠. FLNG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러한 아까 전에 말씀드린 미국의 정책 승인과 함께 될 것인데 현재 세 개를 현재 계획하고 하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다가 이제 추가로 한 두세 개 정도 FLNG가 올해 더 붙게 된다면은 한 6기 정도의 고마진 FLNG 시장이 열리는 첫 시점이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모멘텀이 되게 된다면 삼성중공업이 지금도 이제 실적이 턴어라운드가 되는 모습이지만 앞으로 LNG 사이클이 더 길어지면서 더 조선주 자체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모습이 나오지 않겠나 이렇게 좀 생각을 되고 있고요. 예, 그 중심에 LNG를 또 잘하는 게 삼성중공업이기 때문에 삼성중공업을 한번 뽑아봤습니다. 삼성중공업은 예전부터 박건희 차장님께서 줄곧 해서 강조해 주셨던 종목이고요. 1월 말경에 33,000원까지 보자라는 의견도 주셨는데 항상 이 종목이 31,000원 후반, 32,000원 찍고 내려왔었는데 지금 다시 그 자리 올려놓았습니다. 여기서 돌파가 나올까요? LNG는 구조적으로 바라보자. 그렇다면 지금 구간 돌파력도 같이 눈여겨보겠습니다. 자, 이어서 기관의 탑 10 종목 열어볼 텐데요. 똑같이 삼성중공업도 보이고 좀 더 다채로워지긴 했습니다. 기관 쪽에 있어서는 김대준 어드바이저께 여쭐게요. 관심 가는 종목 있으세요? 네. 외국인도 관심주로에 편입이 되어 있는 모습을 방금 전에 확인했는데요. 이수페타시스입니다. 너무 강하죠, 오늘. 오늘 강한 게 여러 가지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주가 상승에서의 흐름이에요. 그래서 추가로의 흐름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맥락에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는데요. 두 가지 관점으로 제가 좁혀서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로 이수페타시스의 오늘장 상승을 기점으로 해서 기존의 외국인에서 기관으로의 손바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수페타시스를 기존에 오랫동안 알고 계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지난해 5월, 6월에 한 4만 원 정도 수준의 주가였죠. 이때 외국인들이 바닥에서부터 주식을 사기 시작했습니다. 외국인 지분율이 지난해 5월에 한 14%, 15% 정도 수준이었거든요. 그러한 외국인 지분율이 지난해 연말 기준으로 30%까지 늘어났습니다. 외국인이 사서 올렸다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겁니다. 지난해 12월 올 초 고점 찍고요. 최근 한 3, 4개월 정도 가격과 기간의 조정을 거쳤죠. 여기에서 손바뀜이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연말에 외국인 지분율이 30%에서 최근 26%까지 감소 현상을 보여줬습니다. 이 빈 공간에 기관이 치고 들어왔죠. 최근에는 기관의 매수가 점증되면서 외국인에서 기관으로 손바뀜이 나타나고 있고 이 손바뀜 과정에서 주가의 고점 돌파 가능성의 흐름들이 진행되고 있다. 이 부분으로 우리가 체킹해 볼 내용으로 하나 관점 포인트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수페타시스 잘 아시겠지만 이 종목이 올라갈 때는 반도체 소부장들을 끌고 갑니다. 이수페타시스가 반도체 소부장은 아니고 AI PCB 쪽에서의 세계 1위의 그 부품 납품, 장비 납품 기업이긴 하지만 전체 흐름을 쫓아가다 보면 이수페타시스가 움직일 때 반도체 소부장도 함께 움직이는 경향성을 예전에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이수페타시스가 지금 고점 돌파 직전 단계에서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점 돌파 가능성이 거의 유력시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반도체 소부장도 함께 들여다봐야 될 타이밍에서 시점이 아닌가라고 해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수페타시스 오늘 기관이 꼭 주력으로 매수하는 종목이라는 측면보다는 손바뀜에 있어서 기존의 외국인의 주도 형성 과정에서 주가 올라갔다면 이제 기관으로의 바톤 터치가 되는 과정의 흐름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수페타시스가 움직일 때는 반도체 소부장들도 함께 움직이는 형태의 모습들을 많이 보여준다는 측면에서 소부장에 대해서도 관심도를 가져가야 될 구간이 아닐까 이렇게 확장 해석해서 기관의 픽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진짜 연기금, 금융투자 지금 꽤나 최근 들어서 매수 행렬이 이루어지면서요. 지금 고가권까지 붙였습니다. 전 고가 15만 6,600원, 지금 현재 15만 3,000원대. 오늘 단숨에 이렇게 올라왔거든요. 13만 원 중반에서 15만 원 중반까지요. 그렇다면 여기서 또 추가적인 고점 새롭게 만들기가 진행될지 손바뀜 효과 누려보자 의견 받아봅니다. 자, 이번에는요. 사전에 긍정과 부정 의견 섹터별로 받아봤습니다. 2차전지부터 시작해서 오늘 태양광까지 계속해서 많은 종목군들이 움직였는데요. 첫 번째는 10번째 황제주가 탄생했다고 합니다. 방산주에서 챙겨볼까요? 두 분 모두 의견이 근데 긍정입니다. 박건희 차장님께 의견 먼저 여쭐게요. 자, 전쟁 전에, 전쟁 후에
뭘로 살펴봐도 방산주는 늘 긍정 의견이 다분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히려 전쟁 후에 매력도가 높아진 건가 싶은 건 천궁2에 이어서 이제 비궁이라고 하는 새로운 키워드가 등장했다라는 네. 것 같거든요. 네. 관련해서 지금은 어떻게 보세요? 비궁은 말 그대로 소형 유도 그죠. 로켓인데 먼저 말씀을 이렇게 드렸지 않습니까? 이게 보면은 이제 드론이나 소형 표적이 대응이 될 것이고, 최근에 이제 전쟁이 보면 드론 같은 이런 무기들을 많이 좀 사용을 하고 있고요. 뭐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의 전쟁도 좀 이슈가 좀 첨단 무기에 대한 이슈가 되는 걸로 보이고요. 저는 방산주 자체를 조금 더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방산주는 저희 투자자분 여러분, 수주를 계약할 당시에 네. 움직입니다. 이게 이제 실적이 나올 때 움직이는 게 아니고요. 수주 모멘텀이 강해요. 왜 그러냐면은 수주가 실적으로 바뀌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이죠. 이런 것들 때문에 최근 그 공시 내용 중에 LIG, 디펜스 앤 에어로스페이스죠. LIG DNA가 굉장히 좀 강하게 움직였었던 모습을 저희가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은 방산주는 2026년도부터 해서 어떤 업체들이 수주를 가장 가시화 있게 받을 수 있냐가 핵심이 될 네. 것이죠. 그거가 하나 키포인트가 될 걸로 보이고요. 이러한 걸로 봤었을 때 결론적인 거는 K2 전차에 대한 저희가 수혜주를 좀 주목을 해야 될 걸로 이렇게 네. 보입니다. 자, 일단은 수주 계약이 가시화가 될 것 중에 하나가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노후화된 이런 전차를 바꿔야 되는 이러한 것들이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어요. 요거는 현재 유럽 쪽하고요. 중동에서 전차 교체 사이클이 현재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례로 지금 페루라는 그 국가는 이 T-54, 55라는 전차를 쓰고 있는데요. 요게 아주 오래된 구소련 전차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왠지 바꾸려고 하겠죠. 그것뿐만 아니고요. 그리고 프랑스 구형 정전차라고 AMX-13이라고 있거든요. 요거 같은 경우도 현재가 계속 교체 사이클에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교체 사이클에 있는 게 K2 전차일 것이고, 한마디로 표현을 하게 되면은 계약의 성사가 가시화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현대 로템을 좀 일단 유심히 좀 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굳이 뭐 현대 로템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네. 제가 이제 또 보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인데, 이거는 이제 유럽에서 K9 쪽이고요. 중동에서는 장갑차 쪽에 대한 그 모멘텀이 계속 있는 거죠. 저희가 보면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또 우주까지 또 확장이 좀 되어 있거든요. 이게 한국 발사체 누리호 총괄 제작사였거든요. 누리호, 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방산주가 교체 사이클과 또 우주까지 다 이렇게 모멘텀을 좀 가지고 있는데, 저희 투자자 여러분들 그 하나 현대 로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뭐 다 이러한 글로벌리하게 인기가 K방산이 좋은 거는 다 아실 건데,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는, 그러면 K2 전차에 쓰는 부품 또는 K9,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K9에 쓰는 부품 중에서 다 같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게 뭔가를 좀 봤었을 때는, 저희가 S&T 다이내믹스라고요. 네네. 변속기를 쓰거든요. K2, K9 다 같이. 저는 S&T 다이나믹스도 한번 챙겨 보실만 할 걸로 보이고요. 일단은 이 회사는 자사주 소각에 대한 모멘텀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상법 개정 때문에 자사주 소각이 의무화됐는데 한 25% 정도 좀 가지고 있고요. 이게 이제 밸류에이션을 높여주면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패키지로서 변속기를 이렇게 수출을 하는데요. 이게 이제 파워팩이라고 엔진하고 변속기를 같이 붙여가지고 이렇게 좀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K2 쪽에서는 폴란드가 가장 큰 중심의 축이 될 걸로 보이는데, 현재 1차로 180대 도입을 완료를 했고, 현재 2차에서도 이제 계약을 해서 총 1000대까지 이렇게 도입을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 직접적인 좀 수혜도 S&T 다이내믹스가 받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LIG 그리고 디펜스. DNA 같은 경우에도
아까 앵커님 말씀하셨듯이 이제 천궁2 같은 경우가 그렇죠. 이제 중층 방어에서 되게 좀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보면은 요거에다가 플러스 알파로 이제 포트폴리오가 이제 신궁, 비궁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도 이러한 드론을 잡는다든지 헬기를 요격한다든지 이러한 무기, 유도 무기들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중동에서 했었던 패트리어트를 대체할 수 있는 이제 그 천궁2 뿐만 아니고요. 근데 미국에서 현재 비궁 쪽이 미국 국방부의 FCT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무기 성능 그 검사하는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여기에서 이제 성능을 좀 입증을 좀 했거든요. 이제 비궁이. 예. 이런 것들 때문에라도 이제 미국의 포트폴리오 다변화 뭐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K 방산이 계속해서 인기도가 높아 가지고 있는 와중에 어떤 종목을 투자처로서 선택을 할 것인지를 조금 더 저희가 좀 섹시한 종목군들을 발굴할 수 있는 이러한 키포인트로 잡았으면 좋겠네요. 네, S&T 다이내믹스가 지금 차트상 또 매력적인 가격 라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로 지금 언급 주셨고, 그리고 현대로템 또한 가능성 점쳐 주셨습니다. LIG 디펜스 앤 에어로스페이스의 오늘 움직임에서 다시 한번 방산주 내에서 황제주가 또 나왔다라는 겁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이후에요. 추가적인 움직임 계속 보겠습니다. 그러면 방산과 함께 짝꿍으로 원래 같이 움직였었던 조선도 오늘 같이 움직여서 의견 들어보고자 합니다. 김대전 어드바이저께서 역시나 긍정 의견 주고 계시는데요. 자, 하나오션도 하나오션인데 그동안 솔직히 좀 덜 움직였었던 HD 현대중공업이 오늘 그 공급 계약 공시 터트리면서요. 지금 7%대 강세 움직임 시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삼성중공업은 박건희 사장님께서도 LNG 관련해서 FLNG 키워드 품고 괜찮다 의견까지 주셨는데요. 그러네요. 지금 조선주가 다시 기계를 재정비하고 있어 보여요. 반도체 쉬니까 조선주가 자리 잡네요. 네, 그러면 맞습니다. 반도체 반대적 성격 말고 조선주 전반적으로 봤을 때 자연의 힘에 따라서 지금은 정말 타이밍 됐다라고 보세요? 네, 타이밍 됐다고 보고 있고요. 우리 앵커가 방금 얘기하신 대로 반도체가 잠깐 쉬어가는 과정에서 뭐 조선주의든 원전주의든 네. 등등의 과거에 강했던 종목들이 최근 시세 중심권에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내용은 기관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매 동향 측면에서 내용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4월 들어서 외국인은 5조 원을 매수하고 있고요. 기관은 7조 원을 매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반도체와 기타 종목들에 대한 현상들을 한번 말씀드리게 되면 외국 기준으로 해서 5조 원 매수 중에서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매수한 규모가 2조 원 정도 됩니다. 과거 같은 경우에 반도체가 중심에 있을 때는 보통 한 3조 내지는 4조를 샀어야 되거든요. 5조 원 내에서. 그런데 비중이 좀 작다라는 측면이고요. 이에 반해서 외국인들이 4월 들어서 주식을 매수한 이 3조 규모의 그 종목들은 2차 전지라든가 방산이라든가 원전이라든가 이러한 종목들의 흐름들에 대해서 외국인들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반면에 기관 투자자들은 7조 매수를 했고요. 반도체 일부 사기도 했었지만 관심 있는 섹터라고 한다면 자동차 샀고요. 전기전자 샀고요. 조선을 샀습니다. 네. 기관들이 관심도를 가져가는 측면에서의 주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해석이 되고 있고요. 우리 박건희 차장이 방금 전에 그 조선업종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서 실적 시즌이 도래했기 때문에 주가 움직임이 탄력도를 가지고 네. 있다. 이게 첫 번째 요인이고요. 두 번째 흐름에 있어서 상황은 현대중공업이 오늘 강하기도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최근 내에서 조선업종의 상승을 이끌었던 종목이라고 한다면 역시 리딩컴퍼니라고 할 수 있는 한국조선해양의 주가가 최근 내에서 가장 움직임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라고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이전에 주가 상황을 보게 되면 50만 원 근처에 고점을 찍고요. 35만 원까지 내려왔다가 예. 지금 다시 45만 원, 46만 원까지 고점부를 향한 주가 움직임에서의 모습을 보여주죠.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한국조선해양을 제외한 나머지 조선주들은 주가의 탄력도가 그렇게 크지는 않았습니다. 오늘 장에서 추가 상승이 나오면서 하나오션이 따라가고요. 현대중공업도 어제 오늘 탄력을 보여주는 현상들. 삼성중공업도 마찬가지고요. 그럼 여기서 하나 우리가 유추해서 판단할 수 있는 내용은 조선업종의 전체적인 시세 현상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엔진주도 움직여줄 수 있는 그죠. 여력이 있고요. 예. 기자재도 갈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고요. 대장주가 가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에서의 조선주의 전체적인 분위기가 이번 주 주간에서 충분히 마련될 수 있는 현상에서의 시점에 도래했다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확장성을 가지고 종목의 스펙트럼을 좀 넓혀서 조선 업종에 대해서는 관심도를 가져가도 되지 않을까. 고점 돌파 유무는 아직 확인되지는 않고 예, 예.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추세적 흐름에서의 조선 업종의 전체적인 분위기는 시간을 두고 좀 더 움직여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종목의 확장성을 가지고 대응하는 측면으로 접근하셔도
될 것 같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엔진주는 뭐 하나엔진과 STX 엔진은 이미 전고를 돌파를 시켰더라고요. 그리고 대형주도 이제 전고까지 붙였는데 여기서 추가적인 확산 지금은 또 타이밍적으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조선도 계속해서 우리가 놓치지 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캐나다 쪽에 있어서도 열심히 하고 있다라는 추가 업데이트 소식은 계속 들리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저희는 다음 넘어갑니다. 오늘 강한 쪽 기판이 아닐까 싶네요. 두 분 의견 긍정인데요. 자, 박건희 차장님께서 사실 저희에게 삼성전기 언급 주신 바 있기 때문에 지금 이거 어디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라는 말만 매일 하고 있는데 네. 삼성전기 혼자 가기가 좀 그래서일까요? 오늘은 이수페타시스, LG 이노텍 계속 네. 뽑습니다. 다른 종목군에서 더 지금 네. 포트산 기판주 편입하는 것도 열려 있다고 보세요? 예, 지금 보면은 삼성전기부터 말씀을 좀 드리게 되면 저희 몇 달 전에 곰곰이 생각을 해보자고요. 삼성전기가 뭐 때문에 올라갔느냐. 제일 처음에 MLCC였습니다. 이거는 일단은 Q는 계속 타이트하니까 좋고 언제 P가 올라갈 것이냐. 이 얘기가 사실은 올해 2분기부터 무라타가 이제 그렇게 언급을 했었다는 거를 알 수 있죠. 그렇게 되면은 2027년도에 영업이익이 한 2배 정도 늘 것이고 그러면은 2조 원대 근접을 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삼성전기는 MLCC 가지고서 목표 주가를 다시 계산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게 불과 몇 달 전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 밸류에이션 적정 주가를 계산할 때 저희가 PBR이라 그러죠. PBR 밸류로 말고 PER 밸류. 이제 퍼 개념으로 가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해서 증권가에서 대부분 목표 주가를 상향한 게 얼마쯤이었냐면은 50만 원대였어요. 그 당시가. 근데 지금 이렇게 더 월등하게 올라가는 거는 이제 뭐가 붙었다는 거죠? FCBGA가 붙었다는 거죠, 기판이. 그러면 50만 원대는 MLCC라고 하고 지금 현재 가격은 이제 기판에 대한 이러한 밸류라고 보긴 할 건데 그렇기 때문에 기판에 대한 이러한 밸류가 저는 주가는 사실 어느 정도는 좀 많이 붙어 있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판주를 저희가 보는 데 있어서 기판 자체가 쇼티지인 거는 누구나 다 아실 거예요. 그러면 기판이 쇼티지이기 때문에 저는 그 앞에 있는 더 밸류 체인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보면은 기판이 어느 정도 주가가 좀 많이 좀 올라갔다면 그 앞에 있는 기판을 만들어주는 부품이라든지 재료가 뭐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계속 볼 필요가 있거든요. 거기다가 또 투자 포인트를 잡으시면 될 걸로 보이는데 저희가 AI 관련해서 서버 기판 밸류 체인을 한번 쫙 보자고요. 앞에서부터. 일단 제일 처음에 동박부터 나오기 시작을 하죠. 동박이 나오게 되면은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 SKC, 솔루스 첨단 소재 이렇게 쭉 가고 있거든요.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이미 알고서 또 오늘도 포함해서 많이 좀 가고 있는 쪽이죠. 두 번째가 이제 CCL 쪽이죠. 동박 적층으로 가는 거고. 이게 이제 저희 다 알고 있겠지만 두산전자 BG라고 했죠. 예, 이렇게 가고 있고. 이제 세 번째부터가 이제 PCB 인쇄 회로 기판이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죠. 이게 삼성전기, LG 이노텍이 여기 좀 들어가는 거고요. 거기서 한 번 더 가면은 이제 패키지 쪽으로 된 PCB. 요거는 패키지이기 때문에 반도체 칩 아래 바로 기판을 붙이는 패키지이기 때문에요. 이런 거를 저희가 패키지 PCA라고 해서 요게 대덕전자 TLB까지 넘어가고요. 여기에서 이제 AI 데이터 센터가 오니까 이 기판을 다층으로 또 쌓는다는 거죠. 이게 MLB잖아요. 이게 이스페타시스죠. 한 바퀴 다 돌았네요. 그러니까 기판주가. 근데 여기서 이제 추가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힘이 있어야 될 걸로 딱 보이거든요. 근데 기판주를 보는 데 있어서 저는 소재단에서 요새 계속해서 이란 이슈도 있고 공급망, 에너지 안보 이런 것들 때문에 앞에서 쇼티지가 나는 것들을 계속해서 좀 보셔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쇼티지가 나는 게 현재는 제가 동박 쪽 일단 계속해서 좀 보셔야 될 걸로 보이고요. 동박 쪽에서는 일단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가 대표적이고 그 플러스 알파로 솔루스 첨단 소재가 나오고 있는데 왜 제가 이제 동박주 관련주들을 계속해서 보려고 하면은 이게 기판을 만드는 데 있지 않습니까? 회로를 새겨야 되잖아요. 구리에다가 방막에다가 그리고 기판을 또 쌓잖아요. 쌓고서 구멍을 뚫고 거기다가 전기적인 신호를 주기 위해서 또 거기다 구리 도금을 입히거든요. 맨 앞에서부터 계속 쇼티지가 나는 게 구리거든요.
구리 관련 주주를 저희는 좀 잘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계속 들고 있습니다. 그렇죠. 구리값 계속 올라가고 지금 시장이 계속 올라가는 종목군들은 병목에서 계속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기판 다 돌았고 결국에는 동박 이야기까지 의견 받아봤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쟁점으로 넘어가서요. 오늘 갑자기 10시 구간 넘어서 태양광 쪽으로 수급이 집중이 됐습니다. 김대준 어드바이저께 긍정 의견 듣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볼게요. HD 현대 에너지 솔루션이 다시 또 강하게 갑니다. 신성 ENG뿐만이 아니라 SK 이터닉스까지. 하이닉스 쉬니까 이터닉스 가네요. 자, 풍력도 같이 가는데요. 네, 태양광은 더 가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예. 대체에너지가 가는 그 유가의 채산성 가격은 60불 이상의 유가 수준이 유지가 되게 되면 대체에너지의 채산성이 확보가 된다라고 합니다. 한번 올라간 원자재 가격은 잘 빠지지 않아요. 그래서 당분간 유가는 뭐 80불에서 120불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할 것 같고요. 그런 관계 측면에서 대체에너지에 대한 수요가 계속 증가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국내 에너지 산업에서의 그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국내 에너지 생산 별로 판단해 보게 되면 원전 LNG 석탄이 30%를 차지하고 있어요. 나머지 10%가 대체 에너지인데요. 나머지 10%에서 90%, 0.9가 태양광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OECD 기준으로 보면 대체 에너지가 대부분 30% 이상이거든요. 일본만 보더라도 대체 에너지 비율이 20% 이상입니다. 우리나라가 너무 적습니다. 그러면 정부 정책으로도 이 태양광 산업에 대한 활성화 정책이 계속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보다 최소 2배 이상은. 그렇다고 한다면 태양광 산업에 대해서 환경은 만들어졌고 정부 정책이 계속 추진되는 상황 하에서 이들 종목군에 대한 수혜가 지속되어질 가능성이 크다라는 측면에서 앞으로의 추가적인 상승 흐름도 이어질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계속해서 이 추세는 여전히 열어놓고 봐야 한다라는 의견으로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좋네요. 이어서 토픽 들어보죠. 박건희 차장님, 오늘 준비해 주신 토픽은요. 아까 전에 강조 많이 해주신 종목이네요.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주고요. 한 가지 궁금한 건 지금 자리도 괜찮냐라는 거겠죠? 네, 그 쇼티지 때문에 구조적으로 계속해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 포함해서 동박주들이 계속해서 각자 도생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각자 도생 와중에서 ESS를 할 수 있는 동박주가 뭐가 있을까가 가장 좀 중요하고요. 네. 두 번째로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AIS는 회로박이 어떤 업체가 할 수 있느냐는 거거든요. ESS는 솔루스 첨단 소재하고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도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ESS에서 솔루스 첨단 소재보다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가 기술이 더 좋거든요. 그 포트폴리오도 더 높고요. SKC보다도 더 좋고 있는데 뭐 이것보다도 더 차별화할 수 있는 게 AI 회로박 쪽이 네네.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거든요. 이 AI 회로박 쪽에서는 현재가 두산전자 BG하고 CCL을 통해서 엔비디아 밸류체인으로 일단 들어가려고 하고 있고요. 2028년도에 회사가 밝히기를 AI 회로박인 이 고마진을 전지박의 이익보다 높이겠다는 거예요. 전지박은 ESS하고 EV가 포함이 되고 있거든요. 이렇게 좀 차별화된 모멘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가 추가로 더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목표 주가는 제가 한 8만 원 이렇게 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회로기판 만드는 동박, 회로박 쪽의 키워드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 봤고요. 자, 이어서 김대준 어드바이저님의 오늘 토픽이 필 네. 맞네요. 유리기판입니다. 예. 제가 앞서서 모두에 여러분께 설명을 드렸던 내용 중에 하나가 반도체 투탑이 잠시 쉬어가는 과정에서 소부장이라든가 주변주들의 주가 움직임이 탄력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는 말씀드렸죠. 여기 이수페타시스의 주가 움직임이 선도적으로 움직임을 만들어낸다는 말씀을 또 드렸었는데요. 유리기판이 반도체 투탑이 쉴 때 소부장과 연계해서 주가가 움직이는 패턴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장주는 SKC 같은 경우는 유상증자에 대한 물량소화 과정이 좀 남아있기 때문에 필옵틱스 같은 종목들에 대한 주가 탄력도가 좀 더 나아질 현상으로의 기대치를 가지고 있고요. 필옵틱스 같은 경우 여러분께서 잘 아시겠지만 유리기판 내에 미세한 구멍을 많이 뚫어서 TGV라고 하죠. 이 기술력에 있어서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기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주가 반응도가 시기적으로 봐서 내년도에 양산 계획에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주가의 탄력도를 보여주는 현상에서의 모습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현 시점에서 관심도 가져가실 필요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목표가는 일단 전고점 부근의 가격으로 1차적으로 만들어서 6만 원 목표가고 손절은 4만 5천 원 정도 타이트하게 잡아가신다면 충분히 가능성을 두고 이번 주, 다음 주 후반에서 생산적인 효과를 만들어낼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 6만 원 라인대까지는 피롭틱스 바라보자. 어느덧 여기까지 또 최근에 수급이 모였는데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전히 마이너스권이긴 한데 코스피는 그래도 낙폭을 어느 정도 많이 만회해 가서 0.11% 6,380선 확인되고요. 코스닥도 1,160선 후반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후장에 변화가 있을까요? 이어지는 머니투데이 방송과 함께 하십시오. 고맙습니다.